이제는 세 번째 대선 뉴스로 넘어갑니다. 함께 보시죠. 세 번째 대선 뉴스는요. 홍안유 이 세 사람의 동상 삼몽입니다. 이몽도 아니고 동상 삼몽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른바 3자 원샷 단일화 얘기에 대해서 점점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어요. 홍준표 후보는요. 유 후보는 차기도 아닙니다. 차차기를 위해 끝까지 갈 것이다. 확부지하는 전략을 쓰죠. 차기도 아니고 차차기다. 유승민 후보는 안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 오히려 문 후보에게 진다. 안 후보가 호남에서 선전해주길 바란다. 안철수 화이팅으로 외쳤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얘기 살펴볼까요? 민주주의의 기본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단일화 논란에 대해서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파괴하는 것이다. 상당한 거부감을 드러냈고요. 안철수 후보는요. 국민만 믿고 가겠다고 수없이 얘기했다. 그런데도 음해하는 후보가 있다. 이건 나에 대한 음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김병민 의원님, 네. 지금 후보들의 이런 거부감과는 별개로 특히 바른정당 일각에서 실제로 국민의당과 어떤 물밑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김무성 선대본부장, 공동선대위원장이죠. 김무성, 주호영, 정병국 이분들이 이제 물밑 접촉을 본인들이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동안 안철수 후보를 떠받치고 있었던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이 급격하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의 문제점들이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빠지게 되면 당선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안철수 후보가 제일 심적인 타격이 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고립되게 되는 바른정당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어차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새롭게 세 당이 모두가 후보를 단일화시켜서 문재인 후보를 막아내는데 성공을 한다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차피 안철수 후보가 된다는 가정을 깔면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얻을 수 있는 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고 남은 건 두 개 정당만 남게 되는 거예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후보가 단일화를 급격으로 성사시켜서 아주 만약에 이와 같이 안철수 후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불안한 안보관들을 떨쳐버릴 수 있게 유승민 후보가 뒷받침을 해주고 나름대로의 런닝메이트 형태의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혹시 모르는 유권자들의 마음이 이길 수 있다라는 가정이 깔리게 됐을 경우에 보수 유권자들이 자유한국당에 갔던 표가 급격하게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이 하나 남아있는 건데 여기도 데드라인의 시간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저녁 8시에는 토론회 직전이라고 보거든요. 내일 저녁 8시까지 안 나오면 이건 없다. 그 다음에 이어지면 이제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일 저녁 8시 이전까지 이와 같은 단일화, 그러니까 양당 간의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다라면은 결국은 오자구도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김병민 의원의 예측대로라면 내일 저녁 8시 이전이면 단일화로 갈지 각자 끝까지 갈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겠군요. 그게 저는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 칼럼 지금 분위기가 말입니다. 3자 원샷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저기 안드로메다로 간 것 같고 3자 말고 홍준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새누리당, 새로 만든 새누리당의 조원진 후보와 그리고 전 국정원장을 지냈던 남재준 후보와의 우리와의 단일화만 하면 보수는 뭉친 거다. 그러니까 저쪽이랑 손 안 잡겠다. 이러고 있고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그리고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홍준표 후보와는 좀 거리감을 두고 유승민, 안철수 두 사람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 막판에 이런 얘기로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3자 단일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홍준표 후보 지금 5명 후보 중에 가장 잃을 게 없는 사람이 홍준표 후보입니다. 잃을 게 없으면 무서울 게 없죠.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던져도 되고 무슨 얘기 해도 돼요.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될 거라고 스스로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완종 씨 관련돼서 재판받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박근혜 탄핵 사태 이런 등등 해서 사실상 어쩌다 보니까 본인이 후보가 된 거지 처음부터 준비하고 이랬던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유승민, 안철수는 다르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탈당까지 해가면서 사실은 유승민 후보는 끝까지 탈당하고 싶지 않았다고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친박 세력과 계속 같이 할 수 없다. 그리고 탄핵에 반대할 수 탄핵을 찬성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명분을 가지고 탈당까지 했고 배신의 정치 얘기까지 들으면서 지금까지 버텨온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보수 진영 혹은 보수 정당의 어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완전히 죽어버린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포기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요. 안철수 후보 마찬가지죠. 지금 안철수 후보가 뭐 많이 빠지고 있어도 그래도 한 2위를 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저쪽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약한 쪽에서 강한 쪽을 끌어들이는 이 상황 자체도 좀 어색한 데다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3자 단일화하는 순간 호남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호남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게 국민의당이잖아요. 예. 양자 선택을 해야 되는데 호남을 버리고 당선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호남까지 버리면서 저쪽을 손잡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되느냐 여전히 의문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굳이 손잡을 어떤 요인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각자 입장에서 전혀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예리한 돌직구 질문 하나 나갑니다. 기다리십시오. 김광석 전 부장님. 예. 일각에서 이런 관측이 나와요. 안철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와 손을 잡는다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호남 민심이 방금 이 칼럼이 말했던 것처럼 썰물처럼 빠져나가겠지만 호남의 민심이 홍준표가 아니라 유승민과 손잡는 정도라면 안 빠져나가고 용인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국당 내부에서 이 두 가지 보고서가 안 후보에게 동시에 올라가 있고 안 후보의 선택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내일 저녁 8시라고 했지만 좀 2시간 더 줄게요. 10시 전에 예. 과연 바른정당과 국당 사이에 어떤 이런 정치적인 빗들이 상사될 가능성 몇 %로 보십니까?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저는 3분의 1 이하로 보는데요. 30% 미만. 예. 그런데 이제 시한은 저는 내일까지만이 시한이 아니라고 보고. 아, 그래요? 투표용지 인쇄한 후에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어. 일단 그거가 조금 다른 의견이고. 그런데 이제 아까 전 홍준표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은 일단 없기 때문에. 없다. 안철수 후보와의 그 단일화 가능성은 서로 간에 원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아까 그래서 호남표가 떨어지는 건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고. 유승민 후보 측과의 단일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내일까지는 제가 보기에 어려울 것 같고요. 분위기가 지금 무르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더 벼랑 끝까지 가야 어떤 그런 가능성이 거론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호남표가 크게 빠지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 좀 적을 텐데 예.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영남권에 안 후보의 지금 영남권의 부동층들이 좀 왔었잖아요. 부동층들의 그런 표들의 동요가 그래서 거기에는 원래 전통적인 보수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약간의 동요가 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든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현재로서는 구도 변화라든가 현재 지금 하락세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대선 구도 변화라든가 아니면 특단의 다른 공약 예를 들어서 내가 임기를 중간에 평가를 해가지고 임기를 절반으로 하고 개헌을 하겠다든 아주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는다든가 뭔가 다른 특단의 조치를 지금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과연 바른정당과 국당 사이에 어떤 이런 모종의 빅딜이 있을지 없을지 조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